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인데 이렇게 또 많이 같이 함께 좀 찾아주셔서요.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페이지 199 할 차례입니다. 네. 제목이 뭐냐면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왜 안 되지? 왜 뭐가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만 느끼지 불안한지는 잘 몰라요, 사실. 내가 불안해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나를 보는 거,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우선적이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그쵸.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불안하다. 불안한 걸 알면 치유를 하면 되잖아요. 몰라서 그냥 가는 거지. 그쵸? 그래서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아, 내가 뭔가 원하는 일 하면서도 그냥 행복해 하나? 뭔가 그거를 알아차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리 했어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잘 알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도요,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데도 우리가, 제가 이제 또 이제 사무실에 막 가면 사장님들이 막 계셔요. 이렇게 딱 보면 이야기하실 때 보면 알기는 아는데 아는 거하고 정말 이 불안한 거, 편안한 거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인가 봐요. 그래서 또 이제 불안해 하시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빨리빨리 알아차려요. 그래도 빨리빨리 알아차리시니까 전환할 수 있는 게 더 기회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나는 마음 관리가 항상 수월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물건은 여기 있다 저기다 갖다 놓고 싶으면 저기다 다 갖다 놓고 이러면 되지만, 마음은 처음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어딨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어딨지? 마음이 어딨지? 제 주위는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딨지 하는데 그 마음 관리가 항상 수월하지가 않는데, 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마음을 내가 잘 조정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엄청 대박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처음에는 그쵸. 수월하진 않아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이게 탁 통제가 돼야 되는데, 예, 공부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착착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구루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도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엄청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던 그녀가 평범한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물어보았다. 해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 공과금과 세금. 술술 그냥 자동이체 뚝뚝 해놨잖아요. 그쵸?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얼마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다.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설문 결과를 보면 그들도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단기적인 재정 문제에 다 불안을 느낀대요. 느끼죠.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쵸? 그래서 응답자의 63%가 예상치 못한 500달러의 비용을 낼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59%가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괜찮은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사람이 78%,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두렵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74%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있잖아요. 그쵸?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뇌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2주 만에 600만 원? 뭐 중환자실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건강을 진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 안 하시면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그 작은 돈 아끼려고 하다가 큰 돈이 확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지금 74%의 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설문 대상 중 79%가 은퇴한 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아니, 은퇴한 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면 지금 현재 은퇴하기 전에 뭔가 은퇴에 대한 지금 은퇴하고 난 미래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그 평생 직장을 구하면 될 것이고, 뭔가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없애고 뭔가 희망적인 거로 바꿔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고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차분하게 듣던 서윤이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 파도가 항상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안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간다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장기적인 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당연한 걸 계속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계속 느낄 필요는 없고 불안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불안한 쪽으로 막 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러지라는 거에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정말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만 있어서 생각만 하고 있는지, 생각과 행동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게 일치하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진짜 부자를 원하는가? 원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나? 그쵸? 행동하려면 뭐예요? 성실성이 기본인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쵸? 하루를 일찍 깨워야 되잖아요. 낮밤이 뒤바뀌어야 돼요? 안 되죠. 내 스스로가 내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저 보세요. 저기 어떤 저기, 윤영님은 오늘 제주도 휴가 가셨다는데도 아침에 다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쵸? 휴가 가셨대요. 휴가 가셨는데 다 완전 뒷배경이 달라지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이렇게 이쁘게 앉아 계시냐니까 휴가래요. 제주도 가셨대요. 근데 다 앉아 계신 거예요. 휴가 갔는데도. 네. 진짜 부자가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자고요. 정말 행복한 부자. 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되지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 온 우주에서는 진짜 부자가 되도록 뭔가, 방법을 다 준대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못 보는 거예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예측? 예언? 예언가는 아니신데요. 예측을 해 놓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 그걸 계속 믿었어요. 올 연말에 "백상희님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 막 억걱할 거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진짜 그걸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방법이 와요. 근데 믿지 않았다면 와도 제가 취하지도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걸 내가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 있는지, 내 주의가 그쪽으로 향해 있는지,
그쵸?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배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그쵸? 항해를 하다 보면은 뭐 흔들리기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배멀미가 날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러다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배가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릴 때도 항해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뭐예요? 그냥 좋아지기 위한 과정 중이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이렇게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정말 어 제가 오히려 조급한지 몰랐어요. 근데 조급한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내실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만나 주니까. 처음엔 놀래 가지고 다 "오지 마, 오지 마."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마스크 탁 끼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뭐 코로나가 변형이 됐다고 하는데도 그 마스크 끼고 막 다니고 막 요새 보세요. 식당 가 보세요. 얼마나 사람 많다고요. 잘 나가는 맛집에는 그냥 빠글빠글해요. 뭐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보다는 겁이 없어졌어. 무뎌졌어 사람들이. 그쵸? 근데 처음에는 딱 안 만났잖아요.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고 막 있죠. 1대1도 오지 마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차분하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뭐를 하지 하니까 이제 내면을 더 성찰하면서 공부하고 '내실을 어떻게 갖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3 월부터 코로나가 2 월부터 터졌는데 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데 그 반면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와 기회가 위험과 기회가 있다 그랬어요, 위기는. 위험하다라고 해서 쏙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막 다른 방법 지금 하던 거가 막 흔들리니까 "어떡해. 배를 갈아타야 되겠어."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 배로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예. 이 배로 올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거든요. 차이가 정말 다르다라는 거를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것만 보이는 거고 이게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흔들리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흔들릴 때도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해하면은 진짜 다른 배로 갈아타요. 근데 갈아타서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배가 저는 최고의 완전히 이 인생의 최고의 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혹시 타신 분들은 같이 함께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는 것도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난파할까 봐. 그쵸. 난파할까 봐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 진짜 다른 배로 옮겨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은 사실은 이 배를 타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배 타기 전부터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이 배를 타서 불안한지 착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 탔어. 막 흔들려. 불안해. 그래서 다른 배로 갈아탔어. 잠시는 괜찮을 수 있는데 근원적인 불안은 해결이 안 됐어요. 태어나면서 세상 이전에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체 그 사람이라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불안한 게 있어요. 근데 느끼질 못할 뿐이지 불안해한다. 근데 그 불안해하는 거를 이 배를 타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거는 원래 있었는데 다른 배 탄다고 내가 바뀌었나요? 불안한 건 내 거잖아요. 불안한 거는 내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예요? 어 제일 멀고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아 나.
나를 보는 게 너무 멀어가지고 금방 못 봐. 금방 못 보는 것 같아.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봐. 빨리 봐요. 그래서 나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제일 늦게 돌아오는 게 나를 찾는 게 제일 늦게 돌아오는 거 같아. 그러면서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은 내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배를 탔어. 근데 폭탄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배 탔든 저 배 탔든 뭐요? 폭탄은 내가 지고 있는데 그 불안해하는 그 폭탄은 내가 지고 있는데 다른 배 탔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막 흔들리다 여기 타면 여기가 조금 이제 잔잔해. 그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와요. 악담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악담이 아니라 실제예요. 다시 또 올라온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지 말고 이 불안해하는 이 폭탄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시키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회피하면 안 돼요. 그죠? 불안에 굴복하면 안 된다. 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마음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가라앉은 것 같았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근데 선장 아니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바꾼다기보다도 배를 갈아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배랑 저 배랑 같이 양갈래로 딱 같이 딱 얹어 놓고 있고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를 내가 해결이 된다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불안하면서 내 어떤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배를 골라 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는 저 큰 배는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저런 배를 같이 타고 운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요? 작은 배를 골라 타겠죠. 네. 그 내 성공과 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아마 배의 크기도 다른 거를 내가 골라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를 탄 것 같거든요. 그런 배를 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배의 방향은 선장이 바꾸질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바꿔버리진 않아요, 선장이. 근데 갈아타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발버둥을 막 치면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 뿐. 그러니까 막 흔들면 아마 작은 배로 갈아타서 막 흔들어도 뭐예요? 풍랑에 휩쓸리거나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은 내 불안감이 드러난다.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불안해. 어떻게? 왜? 죽을까 봐. 그러다가 탁 부딪혀서 뭐예요? 암초에 부딪혀서 죽는다. 근데 죽을까요? 안 죽는데요. 죽는 날은 정해져 있대요. 죽는 날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뭐예요? 불안감을 막 유도하겠죠. 막 불안감을 즐기는 거예요. 누가 불안감을 즐기냐고 처음에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그 즐긴대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거 안 좋은 걸 즐길 수가 있냐고. 근데 안 바꾼다는 거는 즐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즐긴대요. 우리 즐기지 맙시다. 행복을 즐겨야 돼. 기쁨을 즐겨야 되고 불안하고 비난하고 뭔가 있잖아요. 어? 자존심 상하고 막 있죠. 분노하고 짜증 이런 걸 즐기지 말자는 거예요. 바꿉시다. 저도 계속 바꾸려고 지금 이제 노력 중이에요. 네. 바꾸려고 자꾸 알아차리는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원래의 목적지는 뭐라 그랬어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는 건데 점점 막 불안을 막 진짜 흔들거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 진짜 부자랑 점점 멀리 저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불안이 냄새 없는 가스처럼 스며들어 나를 침몰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냄새 없는 가스가 은근히 스며들잖아요. 그쵸? 그렇다니까요. 은근히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가 불안에 탁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탁 뭐예요? 익숙한지 모르는 거야. 그냥 불안이 나인 거로 아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느낌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바꿀 수 있다. 내 느낌 자고 일어났는데 느낌이 좋아? 느낌이 나빠?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알아차리면 아유 너무 좋죠. 순간순간 내 느낌을 알아차리면 대박이죠. 느낌이 안 좋네? 빨리 그 순간 알아차리고 느끼게 하고 뭐 이러고 딱 기분 좋게 만나면 너무 대박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어 침몰을 하는 거잖아요. 냄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침몰이 되는 거야. 나를 침몰시켰던 거예요. 이 홍서희 님이.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나는 방송사에 지원했다. 가까스로 필기를 통과한 뒤 실기와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로 한 날이었다. 리포터를 읽는 연습을 하는데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실전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말이라도 더듬으면 큰일인데 테스트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감에 손과 발이 덜덜 떨려왔다. 내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가 들리자 속이 메스꺼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야. 오는 기분이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선 내 머리 위로 조명이 파바박하고 커졌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말을 더듬고 말았다. 왜요? 불안했잖아요. 그쵸? 불안한 걸 해소시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해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벌써부터 실수하다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미 불안이 나를 삼켜버린 부였다. 그래서 불안할 때 딱 그 큰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왜 딱 스탑하면서 차분해지는 거 있잖아요. 차분해지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차분해지는 거. 나는 한 문장에 한 번 걸로 더듬거렸고 마지막 문장은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걸어 나오는 나를 심사위원들이 비웃는 것만 같았다. 참담한 기분이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쵸? 수치심을 막 느끼는 거야. 이시. 저도 이렇게 막 뭐 헛구역질 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강의하거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지 했더니 이제 어릴 때 컨닝하다가 중학교 때 컨닝을 했거든요. 컨닝하다가 들킨 거예요. 친구하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너 나와 백성에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악 물어 그래서 뺨을 착 친구들 있는데 100여 명 있는데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려고요. 공부는 안 해놓고 시험은 잘 치고 있고 이 행동하고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시험은 잘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낭패당했어. 내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선생님을 미워한 거예요. 평생 지금. 그쵸? 한 40평생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자의식이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때 촥 있잖아요. 뺨을 맞으면서 수치스러움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딱 수치심을 느끼는 거를 경험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느낌을 헛구역질 나진 않았었는데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더라고요. 예. 사라져요. 지금도 한 번씩 뭐 있잖아요. 그냥 그래도 그러려니 뭐 나는 뭐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개의치 않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 이후 그 경험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고 계속 트라우마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초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찾아서 이 맥락을 바꾸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마이크만 보여도 언제 뭐예요? 마이크만 봐도 온몸이 덜덜덜덜 떨려왔기 때문이다. 다시 도전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다. 큰일 났어요. 그쵸? 결국 TV에서 세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어야만 했다. TV에서 하는 거는, 방송하는 거는 접었대요. 낙방한 경험을 말하며 기분이 가라앉으려는 찰나 서윤이 탁자 위에 놓인 내 손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량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걸 내려놓고 편안함을 따라서 행동하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안한 거를 내려놓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이거요. 이 글씨는 이게 쉽거든요. 읽어주는 것도 쉬운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그런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막 불안해. 근데 내가 편안함이 어디 있는지 막 흔들거리고 막 모르고 있어. 그쵸? 그래서 편안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가시면 좋아요.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요, 제가 이 의식 아카데미라는 제 의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이런 의식 상태가 되었었는지를 공부하는 게 45살에 만났거든요. 근데 45살 전까지는 제가 3살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한 42년을, 한 40평생을 불안해하고,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살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불안해하는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 힘든 거를 해결할 데가 어딨어? 하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안 찾으시는 분들은요, 좀 살만해. 살만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배고프면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근데 좀 적당히 배고플 땐 어때요? 가리죠, 음식을. 음식을 가린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불안하잖아요. 찾아다녀요. 근데 살만하잖아요. 안 찾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죽을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이 의식 아카데미, 내 이 사랑의 수치가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어두운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백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불안해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혼자는 안 돼요, 사실. 아유, 혼자 이거를 촥 하실 수 있는 분 같으면요, 스스로 부자가 돼 있어요. 스스로 부자가 돼 있어요. 진짜 부자가 돼 있어. 어마어마한 부자다. 그래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면서도 아직은 혼자는 100%는 하도록 해야 되겠죠?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또 다시 유튜브에 또 이제 여기 우리 민규님이 또 올려주시면 그것도 자꾸 듣고 각성하고 뭔가 자꾸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행동을 따라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혼자, 몰라요.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같이 도움을 받는 거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행운을 끌어올려. 진짜 부자가 되는 것. 네. 조금 흔들린다 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서윤의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불안해도 해빙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 불안한데 해빙을 멈추지 않고 편안함을 찾고 있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끝까지 뭔가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막 불안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있잖아. 게임을 막 해. 잠시 시간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정해놓고 나는 잠시 뭔가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잠시 하는 거 모르지만 계속 밤낮이 바뀌어서 하는 거. 그것도 불안한 거잖아요. 해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해빙은 정말 무의식까지 편안함을 갖는 거지 그냥 잠시 잊으려고 하는 건 해빙이 아니에요. 또 뭐요? 술을 마셔 밤마다. 술을 막 마셔. 불안해서. 그런 건 해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는 알코올 중독이 돼 있다. 게임을 막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뭐야?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그래요. 나는 게임 중독 아니야 이래요. 중독 걸린 사람은 중독인지 모른답니다. 중독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시간도 잠시 좋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많아요. 그쵸? 저 사람이 이렇지 않나? 이 사람이 하고 타인에 맞추니까 요가 시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요가 시간에도 막 스마트폰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막 카톡방에 막 있죠. 이런 게 그룹방에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나는 안 되면 어떻게 그러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빨리 알아차리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신을 비교하는데 감정을 낭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주의를 낭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 대박이가 짓고 있습니다. 어? 네. 누가 오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져요. 아,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내가 열등감에 쑥 빠져버리면서 감정이 어때요? 자책을 하면서 뭔가 비교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걸 탁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되지? 이런 방법을 써볼까? 이렇게 할까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데다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천하면 좋은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사실 나 역시 힘든 하루의 끝에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곤 했다. 핸드폰 속에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제가 왜 웃냐? 제가 이거 책모닝 할 때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까먹으셨나 봐요. 합창 배우러 다니시는데 안에서 노래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는가 모르겠어요. 노래를 막 하시네요. 네. 명품백과 구두에 값비싼 구입 패딩까지 갖춰 입은 친구. 이름도 못 들어본 태평양 섬에서 셀카를 찍어 올리는 동료.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 여유를 즐기는 다른 엄마들까지 그런 모습을 볼수록 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내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되돌아보면 쓸데없이 불안과 질투에 휘말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키운 셈이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질투하고 막 그럼으로 해서 예, 부정적인 에너지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내 얼굴을 보고 서윤이 덧붙였다. 마치 운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 마음도 휴식을 통해서 더 건강한 체질이 되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핵심적인 거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34분이라서 이것으로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편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뭐요? 편안함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불안한가?
내가 질투하고 있나? 저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한테 어 뭐 질문을 톡을 또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니까는요. 혹시 불안하거나 뭔가 알아차리셨다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